다시 한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V제로를 이렇게 어떤 V값에다 특정값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유에 관한 식이 되잖아요. 이거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뭐라 그랬었냐면 얘가 U 방향으로 접선 벡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접선 벡터인 거야. 뭐 이제 뭐 XU, XU 요렇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V는 뭐겠어요? U를 이번에 제한하고 V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면 얘는 V 방향으로 접선 벡터.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어떤 접선 벡터가 나올 거다. XV 방향으로. 그러면 그 두 개를 뭐 해주면 얘가 이제 접선 벡터인데 근데 이제 뭐 해주면 XU 외적 XV 해주면은 이거 크기 계산해주면은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러면 이 넓이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근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밑넓이로 갖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자, 평행사변형이 이제 넓이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밑넓이로 하고 높이를 갖는 이중접분값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중접분 자, F에다가 지금 XUV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높이 아이고 얘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이제 밑넓이 뭐? 요거 XU 외적 XV의 크기 그리고 DU, DV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밑넓이 자,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된다? 곡면 위에서의 접분값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래서 뭔지 정확하게 뭐 그림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곡면 위에 어떤 입체 영역에 어떤 이제 그 부피를 계산해 준 게 이제 얘가 된다는 얘기야. 곡면 접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제 매개 변수화 하는 거는 일단 그 곡면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매개 변수 방정식 바꾸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함수 관계로 z는 뭐 fxy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매개 변수 방정식 만드는 건 되게 쉬워. 그냥 x를 u, y를 v라고 두고 z를 그냥 fuv라고 두면 그냥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얘를 매개 변수하는 건 그냥 얘야. x를 u, y를 v, 그 다음에 z는 fuy, v.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굉장히 쉬운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p제곱이다. 자, 그 형태가 뭐냐면 구면이에요. 그럼 구면일 땐 뭘 써야 되냐면 구면 좌표계를 써야 되는 거야. 구면 좌표계를 빌려오는 거야. 근데 구면좌표계에서 뭐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반지름 P 값은 고정이, 그 로우 값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왜냐면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 구면좌표계를 배울 때 로우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냐면 부피, 즉 두께 역할을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께가 그냥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어떤 면에 대한 이제 그냥 그 매개변수 식이 나오니까 그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쓴다는 얘기야. phi 세타 두 개의 변수로 곡면이 결정이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제 로우의 값이 어떤 고정된 값인 거예요. 그래서 로우 자 이제 sin p 이제 코사인 세타 컴마 자 로우 sin p sin 세타 자 컴마 이제 로우 이제 코사인 p 자 여기서 얘는 고정된 숫자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정이에요. 고정. 얘는 고정. 얘는 고정이다. 고정. 자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실제 변수 두 개는 얘하고 얘다. 얘가 변수이다.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뭐만 되겠어요? 구의 껍질만 얘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의 지금 매개변수 식 표현이 반지름이 지금 이제 P짜리인 구면의 껍질에 해당하는 지금 그 매개변수 식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근데 여기서 일단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써놓으면 좋은 게 이거 XP 외적 X 세타를 이제 크기를 구해보잖아? 그럼 이게 희한하게도 그 자코비안 값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P제곱 사인 P야. 알겠죠? 여기서 원래는 이게 그 자코비안 뒤에 붙는 그 구면좌표계에서 우리가 이제 구면적변을 할 때 나오는 그 이제 로우 제곱 사인 P가 그 뒤에 자코비안 값이었잖아. 근데 이거 두 개를 외적을 이 밑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P 제곱 사인 P야. 알겠죠? 이 P는 고정이 돼 있는 어떤 숫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뭐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얘는 자 참고로 좀 알아두고 어쨌든 얘는 이제 구의 껍질만을 나타내게 하는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자 그거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뭐예요? 원추좌표계. 알겠죠? 원추좌표계. 자 그래서 원추좌표계는 알코사인 세타, 알사인 세타. 자 그다음 Z는 그냥 Z라고 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좌표계.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요 지금 이제 그 곡면적분에서 그 어떤 곡면이 나왔을 때 그거를 매개변수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크게 구면좌표계를 활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추좌표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자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매개변수화가 굉장히 하는 방법이 금방 사실 하는데 이해만 하면 사실 금방 하는데 일단 그 과정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한번 보세요. 자, 원뿔의 안쪽에 놓이는 구면을 매개변수 곡면으로 지금 표현해 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자, 이제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지금 보면은 일단 구면이고 원뿔 안쪽이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어때요? 자, 이런 이제 구에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지금 원뿔면인 거야. 이렇게 원뿔면이 이렇게 지금 교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구면을 매개변수로 표현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금 어디를 표현해 달라는 얘기냐면 이 껍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표현해 달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이거를? 표현할 때 구의 껍질만 표현하는 거니까 뭐를 쓴다? 이 구면좌표계를 쓰는 거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X, 자, P, 세타.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얘는 지금 반지름이. 반지름이 지금 1이죠? 이 반지름이 지금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사인 P, 코사인 세타. 컴마 1 생략하면은 사인 P,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P.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1 생략하면. 그죠? 이게 지금 구면 좌표계인 거예요. 근데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 그죠? 범위는 당연히 설정해줘야 되는데 이 껍질이 나오도록 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P하고 세타가. 일단은 P가 뭐였었냐면은 높이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높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최대 각도가 Z축을 기준으로 자 여기까지가 지금 높이가 이제 P의 값이 최대로 벌려져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이게 각도가 몇 도예요? 그 Z는 지금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지금 얘 9하고의 지금 이 만나는 지점이잖아.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쓴다 그랬었냐면은 요렇게 쓴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각도가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요 연립해줘서 이거 두 개 연립해줘가지고 이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 계산을 좀 해보면은 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연립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계산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이 교선의 지금 반지름이 자 루트 2분의 1이구나.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자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겠구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도? 4분의 파이가 최대 각도인 거야. 피의 각도가. 그러니까 피의 각도는 자 0부터 4분의 파이인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세타의 범위는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p가 높이를 결정하는 거고 그럼 높이에 의해서 이 등위선들이 나오는데 이 등위선이 지금 원 모양이잖아. 그 원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0부터 2파이까지 요렇게 표현해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 지금 구의 껍질을 표현하는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를 토대로 이제 매개변수로 만든 거고요. 연습한 거 한번 해본 거고. 자 필수 예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그 이제 면적분을 한번 진짜 해보란 얘기예요. 근데 이미 그 면적분을 계산을 하기 전에 그 이미 다 바뀌어져 있어. 그 형태가. 자 그래서 요거는 자 한번 그 물론 풀어주긴 할 건데 그 이번에 자 한번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
자, 실제로 한번 그 면적분 위에 거 따라해서 한번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답이 짧나? 답이 짧구나. 됐어? 응. 저 어떻게 계산? 이 계산? 아, 이거 도와줄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 해주면 되는데 이미 이건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거고, 그죠? 그럼 DS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범위는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 한번 해줄게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냥. 네, 요거 조금 처음 계산이니까 한번 도와줄게, 일단. 요거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영역은 일단 그 토러스 영역이거든요. 좀 어려운데, 이게 뭐 계산하는 과정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하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곡면이 이렇게 매개 변수화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개 변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야, UV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를 계산해달라? 지금 범위는 어떻게 돼요? U하고 V의 범위가? U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자, V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자, 이제 3 플러스 코사인 V의 자, 지금 DS를 계산하시오. 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 상황에서 얘가 원래 fxyz였는데 이 값을 지금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가 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 RUV를 지금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X에는 얘, Y에는 얘, Z에는 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형태가 지금 3 플러스 코사인 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DS만 중요한데, 이 DS가 뭐였냐면은, 이 DS가
요 밑바닥의 넓이, 그러니까 RU 외적 RV의 크기의 DU, DV가 이 밑바닥의 넓이인 거야. 얘는 높이인 거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범위는 어떻게 돼요? 범위는 인테그랄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어. U하고 V 범위 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 그러니까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 이렇게 그냥 다 주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3 플러스 코사인 V 그대로 두고요. 자, 이제 나오는 거는 얘를 계산한 거를 여기다가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야. 그것만 계산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계산해줘야 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IJK로 이렇게 둔 다음에 RU를 일단 미분한 걸 여기다 써줘야 돼. 그럼 미분한다 써보면은 얘는 U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이게 3 플러스 코사인 V에 이제 U에 대해서 미분해주니까 마이너스 사인 U. 그죠? 규칙성이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코사인 V에 이제 코사인 U. 자, 그 다음에 얘는 0이 돼버려요. 0. 그죠? 네. 밑에 거는 V에 대해서 이제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V에 이제 코사인 U.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사인 V에 이제 사인 U.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일단 계산해 준 게 RU 외적 RV니까 요거 값이니까 천천히 계산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3 플러스 코사인 V의 코사인 제곱, 코사인 U, 코사인 U에 이제 사인 V, 코사인 V, 컴마.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V에 이제 얼마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U,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V.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얘는 이제 사인 U 제곱, 사인 V, 그러니까 3 플러스 코사인 V에 사인 U,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V에 코사인 제곱해주면은 이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이게 1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요게 이렇게 돼요. 요 형식으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제곱 루트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제곱 루트 해주면 남는 부분이 뭐냐면 루트.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곱을 했을 때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V 제곱에 사인 U 사인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에 사인 V 제곱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봅시다. 이게 좀 간단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인 U 정말 이게 사인 U고 사인 V가 맞고, 그러면 제곱 해주면은 여기가 지금 정말 계산이 이게 지금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 그죠? 여기서 이거 지금 첫 번째로 좀 계산 잘못했네? 지금 이렇게 가렸을 때니까, 그죠? 맞고. 두 번째가 지금 이렇게 가렸을 때니까, 사인 U, 코사인 V. 제곱해주면은 이게 간단해지는 게, 맞구나. 맞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제곱해주면은 3 플러스 코사인 V의 제곱에 여기가 지금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U가 있고요. 코사인 제곱 V가 있으니까 이게 코사인 제곱 V만 나와요. 그죠? 이거 제곱 해버리면. 그죠? 근데 이거 제곱해주면 뭐가 돼요? 3 플러스 코사인 V에 사인 제곱 V가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쳐주면 결국에는 이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이 돼버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3 플러스 코사인 V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것만 나오는 거야, 지금. 그죠? 네, 계산해보면.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3 플러스 코사인 V가 딱 들어가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제곱해주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더했을 때 1이 돼버리니까 이게 간단해진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형태가. 여기도 이제 제곱이고, 이 뒤에도 이제 제곱이잖아. 뒤에도 이제 요거의 제곱, 사인 제곱 V니까.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지금 합쳐주면은
여기 합친 거구나. 이미 합쳐온 거구나. 예, 합친 거니까 이거 두 개 결국 합쳐주면 요 앞에 거만 지금 나와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곱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곱에 이제 du, dv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어쨌든 2파이는 그냥 그대로 이제 적용해버리면 되는 거고. 자, 얘가 지금 제곱인데,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인테그랄 0부터 2파이 코사인 제곱 v 플러스 6 코사인 v 플러스 9에 이제 d 이제 v 이렇게 되겠네. 그죠? u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얘는 어차피 0이 될 거야. 그죠? 이건 계산 안 해도 그냥 0이죠?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제 얘하고 얘다. 그리고 2파이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2파이에 곱하기, 자, 얘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4분의 파이야. 거기에 4배니까 파이가 되고요. 파이 더하기 요거는 18파이. 요렇게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계산 정도는, 그래서 19파이니까 38파이 제곱. 요렇게 나오겠네. 그죠? 19파이. 그래서 요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 알려준 대로만 그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 형태의 유형이에요. 근데 요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면적분 계산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를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문제 1번은 그림을 잘 그려봐야 돼요. 좌표 표면상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죠? 예. XYZ에 한번 그려봐야 돼요. XYZ. 3차원 표면상에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밑바닥부터.
봐봐. 이 포물 기둥이라고 했잖아. Z는 0부터 1이죠. 그러면 Z는 0부터 1까지. 그죠? 그리고 Y는 2로 잘려진대. 포물 기둥이라. 그럼 요거를 먼저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저 포물 기둥은 어쨌든 이 x하고 y는 지금 2x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x, y 평면에 일단은 그 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럼 이거 뭐예요? 포물선이지. 그죠? 그러면은 x의 이게 지금 제곱이니까 y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만약에 이제 x축이라고 한다면은 요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x, y 평면에. 그지 않을까? 그죠? 근데 y는 2에 의해서 잘려준대요. 그럼 y가 2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y가 2에 의해서 이렇게 잘려준대. y는 2라고 하는 평면에 의해서 잘려진대요. 자, 그리고 높이는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z는 0부터 1까지 돼요. 그럼 얘는 생긴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기는 포물 기둥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매개 변수화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거든, 지금. 이 곡면의 형태를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이 곡면, 그죠? 이 곡면의 이 바깥에 있는 곡면의 형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바깥쪽에 있는. 근데 그 곡면의 형태를 정의할 때에는 결국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을 하면 정의가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곡면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으로 그 영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곡면의 영역을. 그럼 요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일단 이게 y하고 x는 이미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x, u, v 두 개 변수로 두면 되는데 z는 자유로운 0부터 1까지 그냥 이렇게 크기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냥 z 변수 하나를 v로 주는 거야. 그럼 v의 변수는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두고 대신 이 입체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u, 2u 제곱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u의 범위는 어때요? 근데 u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게 z가 y가 2까지만 딱 나와야 되잖아. 변수가. 그러니까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구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죠? 그럼 u가 지금 x니까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1까지잖아요. 범위가. 그죠? 그랬을 때 이게 값이 지금 2u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이 지금 정의가 되는 거야. 그죠? 대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정의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정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올려주는 거야. z로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역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 경계지는 영역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옆면의 형태를 지금 이 옆면의 형태를 지금 지금 요 부분 지금 옆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매개 변수로 표현해 준 게 지금 요 형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된다.
이해되죠? 네, 이게 그래서 점들로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점들로.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점들이 여기 있는 점들인데 이거를 V를 높이를 줘버리면은 옆면에 이제 해당하는 그게 나온다. 매개변수 공면이 나온다. 포물기둥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선생님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거지. 자,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를 구하는 거냐면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없이 그냥 이걸 구하는 거야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구부러져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매개변수를 지금 표현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아까 선생님이 그림 때문에 보조선을 그린 거지만 보조선을 헷갈려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거 구하는 거야 지금, 그죠? 포물기둥 옆에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요게 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식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S는 반지름에게 1인 상반구면일 때, 상반구면은 위쪽 반구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지금 윗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면에 지금 이제 면적분을 계산하려고 했으니까 먼저 이거부터 정의해줘야 돼. 이 상반 구면을 어떻게 지금 매개변수로 표현할지부터 계산해줘야 돼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건 구면좌표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지금. 자연스럽게. 오케이. 잘했고, 이거 좀 잘 봐. U는 요 뭐였냐면 P였어. P는요 Z축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그죠? 요 각도까지가 이게 P야. 그죠? 이게 P가 지금 이렇게 되는, 그럼 상반구니까 이게 P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최소 0부터 90도 2분의 파이까지, 그죠?
p의 범위다. 그죠? 그죠? 그냥 V는 세타니까 세타는 맞는 거지. 왜냐면은 p가 결정이 되면은 지금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등위선인데 얘네들 모두를 표현해 줘야 되니까 2파이잖아. 그죠? 네. 그건 맞는 거야. 네. 이렇게 여기서 이 로 제곱이 반지름이 1이야. 이게 고정값이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죠? 그래서 그냥 1이 돼버리는 거야, 그 값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중적분 형태가 아니라, 그쵸? 무슨 말인지 변수가 두 개니까. 그죠? 그 로우가 빠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이제 이렇게 지금 잘 했잖아요? 매개변수를. 이제 면적분을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DS는 이거를 아까 외적해져서 크기다. 근데 그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의 제곱 사인 P이다. 아까 그 선생님이 요 형태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1이야 1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붙으면 돼요. 그냥 이게 민넓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U였나? U, DV. 그죠? 이중적분. 그럼 이 적분 범위는 아까 그 구한 적분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여기 근데 Z 변수가 있다. 그죠? Z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거를 여기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됐어요? 나오죠? 그죠? 오케이. 그렇죠. 네. 확인해 보세요. 그 뒤에 다 있으니까. 됐죠?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자, 이제 그 진도는 나갈 거고, 집에 가서 일단은 요 그림 정리 파트 그거 하고요. 이번 주는 저번 주에 화요일날 말했는데 일단은 삼중적분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어쨌든 여기 지금 앞쪽에 요 그림 정리 관련된 선적분 관련된 이제 문제 기본 문제 시험 문제 있거든요. 이거 꼭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이게 기본 유형들이니까 일단 조금 풀어보고 삼중적분 관련된 문제만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그거 꼭 카톡으로, 아니면 뭐 자료나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냥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알겠죠? 보내줄 테니까.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